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여자대학교 중 두 번째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에 홍익대학교는 주요 수시 전형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평이한 변화를 주고 있는 반면 숙명여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 개편했다고 할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 계획 콘텐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이 폐지되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흡수되었으며 2024학년도의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며 전형 방법도 서류 100%에서 단계형 면접형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학부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며 해당 전형에서는 3업 4위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자연계열이 수학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을 미지정하는 것 역시 지난 시간 분석한 세종대학교 및 여러 대학과 동일하며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서가 아니라 지원 자격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따로 기재해 두어서 말씀해드리자면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자는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당 사항이 정성평가 대상이 되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점점 수시 전형들에 지원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의 모집인원 증가를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이 폐지되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흡수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기존의 첨단소재 전자융합공학부 모집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에서 모집하던 인원 26명이 추가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나군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 모집하던 음악대학이 내 모집단위 선발 인원 86명이 정시 가군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 넘어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전형의 메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서의 변화 사항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숙명여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는 인문계열 및 약학부의 신입생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는 자연계열 신입생을 뽑는 식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할 운영의 이유는 자연계열은 전형 방식을 간단하게 해줄 테니 수준 높은 인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를 바라는 의도, 인문계열은 면접으로 검증을 할 것이니 정말 숙명여자대학교 해당 모집 단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기를 바라는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공과대학이 이화여자대학교 다음으로 여자대학교에 신설된 역사가 길지 않은 공과대학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자대학교는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의 대학이라도 공과대학은 둘 다 합격했을 때 여학생들이 다른 종합대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비슷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전형 방법을 독특하게 구성함으로써 인재를 영입하려 한다고 이 팀장이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말씀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은 면접형으로 자연계열은 서류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누어 모집했다가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계열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통일을 했는데, 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던 기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의 자연계열 지원군들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열별 분할 모집 이후에 약학부를 제외하고 서류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통일된 자연계열의 경우에 서류로만 타 지원자들과 경쟁하기는 버겁다고 느끼거나 숙명여자대학교가 상향이었던 수험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곤 했습니다. 해당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면접의 폐지가 지원이 편리성으로 인해 지원을 독려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원을 막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을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에서 서류평가 요소들의 비율도 동일했기 때문에 평가 요소는 똑같은데 면접으로 뒤집을 기회조차 없다는 걱정으로 인해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계열 지원을 포기하고 비슷한 라인의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택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연계열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 단일 선발로 인해 숙명여자대학교는 서류만 제출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서류 관리가 준수한 자연계열 학생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형 전형의 특성상 이들이 타 학교로 이탈하는 비율도 높았을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을 조금 더 확보했을 뿐 어차피 최종 합격군 및 입학자들이 구성 중 메인은 숙명여자대학교가 적정인 학생이나 살짝 상향인 학생일 텐데, 그렇다면 면접을 통해 진짜 숙명여자대학교 진학에 대한 의지가 있고 숙명여자대학교 해당 모집 단위와 함께 발전에 박차를 가할 학생을 선별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면접형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보통 적정에서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 진학에 더욱 간절함이 있어서라는 전형별 지원군 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진학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경외시 기계공학 전공 쪽에 가고 싶다는 식으로 특정 라인이 어떤 계열 모집 단위에 진학하고 싶다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이 팀장과 면접을 준비하다가 알아보다 보니 연구 분야도 매력적이고 전공 진학 이후의 진로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고 싶다고 열의를 불태우는 학생들도 이 팀장이 여러 보았습니다. 아마 숙명여자대학교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2025학년도에 면접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류평가에서 진로 역량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 대학은 그렇다 쳐도 실제로 지원 전공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다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전공과 관련해 확실한 관심과 관련 탐구는 확실히 준비해 두시고 면접에 임하실 때는 지원 전공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시는 것과 함께 왜 우리 대학이 해당 전공인지에 대해 확실히 어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변화 사항입니다. 2024학년도까지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은 2025학년도에 폐지되어 1단계는 서류 100%로 선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계열 인공지능공학부, 첨단 소재 전자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 학부의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인공지능공학부, 소프트웨어 학부의 신입생만 모집합니다. 일단 전형이 서류형에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서의 변화와 똑같습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이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방식을 모두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한 것이고 그 의도 및 영향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서류 및 면접평가 요소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과 서류평가 요소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는 탐구와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충만한 학생보다는 높은 탐구력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이미 이루어둔 학생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 참여 중인 인공지능공학부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소프트웨어 학부 컴퓨터 과학 전공에 대해서는 역량이 좋은 학생이 오라는 뜻입니다. 최근 메디컬 광풍이 불면서 생명과학 공학 관심 학생들이 많은 것만큼이나 이전 알파고 붐에 의해서 코딩 프로그래밍과 융합한 활동을 전개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준수하게 갖추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AI 소프트웨어 역량에는 관련 교과의 성적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기자 전형도 아니고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된 만큼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난데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10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면접을 통해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을 테니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논술 우수자 전형의 변화입니다. 자연계열 수능 수학 과학 영역 선택 과목 지정 폐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이 다루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2025학년도부터 약학부의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어 4명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약학부의 논술 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상의 한 과목 수학 필수 포함으로 꽤 까다롭습니다. 인서울 약학대학 논술 전형의 신설이라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 까다로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들을 선별해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는 논술 유형이 나와있지 않으니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유입될 것이라는 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큰 관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여자대학교를 선호하는 여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를 쓰는 김에 다른 여자대학교도 써볼까 하고 막연히 생각을 하다가 두 학교의 현저히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방식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니 여자대학교 병행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꼭 미리 전형 방식들에 대해 점검하시라고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말씀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전형 방식이 독특한지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면접에 대한 선호도는 얼마나 되는지, 근본적으로 각 여자대학교에 대한 진학 희망 정도 그리고 내신 및 비교과의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지원 카드 구성은 다양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자료 속의 대학들 학생부 교과 전형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원래 독특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아직 수능 지정 과목 제한을 두고 있는 홍익대학교, 수능 지정 과목에 제한이 없는 숙명여자대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뿐인데 그중 사탐런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열 유일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리고 단계형 면접 전형인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까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다시 살펴보시면 탐구 역량 역시 학업 역량의 진로 탐구 역량의 성격이 섞여있기 때문에 두 전형이 세부적인 평가 비율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차피 진로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놓고 보았을 때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서 2단계 면접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다는 점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숙명여자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